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대포 때문이에요. 불화살과 대포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일본 애들은 임진왜란 일으킬 때에 자꾸 백병전을 하려고 그래요. 백병전. 달라붙어가 백병전. 그러지 그 무슨 임진왜란 영화 보면은 막 그냥 배하고 부딪히고 충돌해가지고 좀 소설을 좀 많이 쓰는 거고, 거북선도 보면 다 안 보여? 앞에, 뒤에, 좌우에 이런 거. 뒤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옆에하고 앞에 대포입니다. 대포. 천자총통, 현자총통, 지자총통. 대포로 짱을 내버리는 거죠. 마무리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전쟁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전쟁이 그렇게 합니다. 활전쟁입니다. 미국 전쟁이 어마어마한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잠깐 육군이 들어갑니다.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끝장을 내버립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전에 걸프전이 있었어요. 걸프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이제 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하고 싸웁니다. 그것이 걸프전입니다. 걸프전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그때에 미국이 한 달간 이라크에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간 폭격을 쏟아붓는데 몇 번 쏟아부었냐 그러면 10만 번 쏟아부었습니다. 10만 번.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아까 이라크가 42개 사단이 있었는데 41개 사단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때 이라크의 군이 20만 명이 사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번을 한 달간 쏟아부은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서 100시간 후에 전쟁 종결했습니다. 100시간 후에. 나머지 이제 타작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10만 번을 한 달을 쏟아붓고 100시간이 100시간. 48시간이 이틀이죠. 100시간이면은 뭐 4일 좀 넘는 시간이에요. 그것만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그 독립하고 영국하고 독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는 굉장히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인디언도 막 학살하고 서부 개척하면서 인디언하고 전쟁도 벌이고, 그리고 땅도 사고, 땅이 그 무슨 주인가? 버지니아 주인가? 그것을 샀을 때가 그때 프랑스에선가 버지니아 주를 사든가 그래요. 프랑스인가 뭐 스페인인가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샀을 때가 미국의 영토가 2배가 넓어집니다.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51개 주인가요?
50개 주에 특별자치구가 하나 있고 그러던가요? 51개 주죠? 52개 주인가?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국력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어지죠. 루이지애나주를 매입했네. 프랑스에서 루이지애나주를 1803년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주를 매입해서 국토 면적이 그때 2배가 늘어납니다. 1803년. 1800년도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성해가 점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첫째인을 이제 미국으로 본다면,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평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 1800년도 이럴 때는 사실은 별로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래서 초기에 미국의 좀 역사를 보면 이때는 제가 그래서 미국으로 본다면 첫째인이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그것도 가능성은 두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렇게 정책들이나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그냥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옛날 미국의 어떤 그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대서양 해양을 따라 늘어선 13개 영국의 식민지를 합쳐가지고 건국을 했습니다. 13개 주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1775년에 이제 본국인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783년이 되니까 파리 조약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최초로 영국 식민지 가운데서 최초로 독립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178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87년에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하고 1791년에 미국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91년 이 정도 되니까 10개 수정 헌법을 통해서 이제 기본 민권, 그다음 자유 보장,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섭니다. 그것이 1791년 정도. 그 다음에 1800년도로 넘어올 때에 프랑스하고 한판 붙고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멕시코하고 러시아, 그때 제정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붙고 그러면서 영토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사고 프랑스에서 돈 주고 사고요. 그렇게 해서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죠. 그리고 1800년대에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각성 운동의 그 여파로 노예를 사람으로서 해방시키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대각성 운동의 그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남부는 뭘 했냐 그러면 농장 중심이에요. 노동 중심, 농장 중심이에요. 노예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었고 북부는 산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부가 남부가 찢어지고 결별하게 됐어요. 그 상황까지 갑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노예가 아니면 우리 못 먹고 못 살아. 우리는 노예 제도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안 돼. 노예를 반대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1860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이제 북부가 승리했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국가 분단이 그때 막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노예제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1870년대 되니까 미국 경제 성장의 산업화가 어마어마하게 가속화돼 가지고 그때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이 발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현재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GDP를 보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GDP 1위가 미국입니다. 20조 4,128억 달러. 이거 달러로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20조 4,128억 달러가 1위가 미국이고 중국이 14조예요. 14조.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지금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많죠. 미국이 3억 몇천만이고 중국이 13억 8천만인가 얼마 그리 됩니다. 숨겨놓은 사람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 14억이 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경제 규모로서는 미국이 20조 4천억 달러가 넘으면 중국은 14조하고 14조 900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세 번째가 일본이 5조 160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독일이 4조 2000억 달러가 좀 넘고 영국이 다섯 번째인데 2조 9천억 달러, 3조 가까이 되고 프랑스가 2조 9천, 영국보다 조금 적어요. 비슷해요. 업체도 잘하는데 3조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3조 가까이, 미국은 2조 4천억이, 20조 4천억이 넘어요. 경제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인도가 핵보유국이죠. 영국, 프랑스 다 핵보유국입니다. 근데 인도가 2조 8천억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보다 인도가 더 안 돼요. 인구는 13억, 그 다음에 한 지금 이제 중국에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13억 한 4, 5천만 명 되나요? 뭐 그렇게. 이탈리아가 여덟 번째, 2조 1,800억 정도. 브라질이 아홉 번째, 2조 1,300억 달러. 제가 그래도 한국까지는 이야기해야 되니까. 열 번째가 캐나다, 1조 7,985억 달러, 러시아가 1조 7,199억 달러, 대한민국이 1조 6,932억 달러. 최근에는 대한민국 러시아를 앞섰습니다. 그때가 아마 그 이명박 박근혜 이때가 앞섰는데 지금 요 문 되면서 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수출이 막히고 뭐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가 1조 7,990억 달러고 11번째, 대한민국이 12번째인데 1조 6,932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다음 13번째가 스페인, 14번째가 오스트레일리아, 15번째가 멕시코, 16번째가 인도네시아, 17번째 네덜란드, 18번째 터키, 19번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20번째 스위스, 21번째 아르헨티나, 22번째 폴란드, 23번째 타이완, 24번째 스웨덴, 25번째 벨기에 이렇게 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2번째예요. 최근에는 러시아를 이겼을 때는 11번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1조 6,932억 달러예요. 그럼 미국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열 몇 배 차이 납니다, 이게.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안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1870년대부터는 미국 경제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고 이제 군사 강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스페인 함대 유명하죠? 미국이 승리합니다. 세계 1차 대전 승리합니다. 미국이 그때 세계 1차 대전과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세계 군사 최강국의 지위를 이제 굳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최초로 핵보유국으로 됩니다. 핵을 어디다 터뜨립니까? 일본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같이 터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종결시켜버리죠.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성한 군사력. 그 다음에 1991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 1991년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을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러죠.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살펴보고 할 이야기가 많긴 해야 됩니다. 많긴 해야 되는데 뭐 소비에트 연방까지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자세히 살펴야지 과연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나 이런 것까지는 크게 더 진도를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1991년이 중요한 것은 냉전이 종결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 제정 러시아가 1922년에 소련이 됩니다. 제정 러시아가 소련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세워집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냥 소련과 러시아를 같은 걸로 아는데 물론 베이스는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1922년에 제정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 등을 통해서 소련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되죠.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가 건국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러시아 이렇게 치시면 러시아 건국일이 1991년 8월 24일입니다. 역사는 뭐 그냥 공부 조금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다니엘서 12장 말씀대로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제 책도 필요 없어요. 인터넷 그냥 탁 치면은 러시아 치면 싹 나오고 제가
세계 GDP 순위도 제가 무슨 책 보고 있겠습니까? 세계 GDP 순위 그리고 탁 검색하면 도표가 쫙 나와요. 도표보고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지식이 증가하는 이 놀라운 시대입니다. 제가 세계 GDP 순위를 예전에 우리가 그냥 한 80년대에 내가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국방비까지도 치니까 다 나와요. 올해 2018년 미국 국방비가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환율이 좀 바뀌어졌지만은 830조 원. 그래서 미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압니까?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천조국 들어보셨어요? 왜 천조국이라고 하냐면 진짜 천억은 안 되지만 국방비에 1000조 가까운 돈을 쓴다 그래요.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국방비에 2018년이 830조를 쓰면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씁니다. 중국이 171조를 씁니다. 이 러시아는 국방비에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치요? 그러니까 쓸 돈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일본이 2018년에 50조고 한국이 43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인구도 많잖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경제 규모는 비슷하고 이게 쓸 돈이 적어요. 1, 2, 3, 4위 하면 미국이 830조, 중국이 171조, 일본이 50조, 한국이 43조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할 수 없는 아예 강대한 국가인데 완전한 지위를 굳혀버린 것이 1991년입니다. 말하자면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91년에 해체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종주국으로 있으면서 베트남이든 라오스든 캄보디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다 그렇게 했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공산국가의 종주국 지위를 지금 중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1년이 무너지면서 지금 중국이 막 중국이 또 전쟁력으로 부상에 갈려 그지만 인구는 많고 부상에 갈려 그지만 올해만 해도 미국이 전쟁에 국방 예산에 쓰고 있는 돈이 830조고 중국이 지금 계속 증액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미국이 증액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줄였다가 증액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이 171조로 올려가는데도 이 GDP 자체의 수준이 20조 4천억 원이 넘고 14조 겨우 14조가 조금 넘어요. 14조 900억 원이 좀 넘으니까 경제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 규모는 차이가 나고 국민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생기고 오히려 지금 중국의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중에 있다는 것은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 예산에 미국이 쏟아붓는 돈이 전 세계 나라가 국방 예산을 쏟는 돈의 3분의 2를 차지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사는 나라, 한국같이 뭐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생기니까 중국도 많이 투자하니까 이제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뭐 5분의 3, 전 세계 군비 지출 5분의 3을 차지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 말. 지금도 좀 비슷하게 가면 좀 낮춰졌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완벽한 전 세계의 최강의 그전도 최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독보적인 나라가 미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수행한 것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 최소한은 뭐 91년 이제는 뭐 앞뒤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 사실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도 또 태평양 전쟁이 일본하고 붙어버린 거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일본 패망했고 뭐 그 이전까지 필리핀하고도 전쟁하고 인디언 전쟁이나 영국 전쟁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첫째인을 미국이라고 볼 때에 이기고를 뭘로 봐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나라의 뭔가의 독재자가 돼가지고 강력한 왕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기고 하려면 그 이기고를 뭘로 봤냐고 분명히 활을 들고 이기고인데 적그리스도라 보는 견해가 활을 들고 이기고가 협박을 해가지고 어떤 조약을 먹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견해는 활을 들었어요. 그래 이기고를 조약을 맺은 것이 이기고로 보는 것은 개연성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활을 들었어요. 이기고면 이긴 거예요. 왜? 흰말은
전쟁 때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거예요. 뭐 한 다음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럼 저는 이기고를 전쟁 승리라고 보지. 전쟁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전쟁 승리.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 때에 아무리 따져도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예?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게 되느냐? 미국이 몰락하면 그래 돼요. 미국이 무너진다기보다도 첫째는 미국이 과거의 자국의 이익 중심의 나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냐 그러면 가장 볼 수 있는 키워드는요, 미국의 배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2015년에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미국의 배교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 초등학교 7살 아이가 있어요. 1학년인 모양이죠. 7살 아이 엄마가, 이 아이의 믿음이 좋은 엄마였어. 엄마 이름도 나왔어요. 크리스티나라고. 이 크리스티나 엄마가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성경 구절을 같이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아들한테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읽어요. 밥 먹으면서 엄마의 말씀 카드가 적힌, 말씀이 담긴, 성경이 담긴 그 카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7살 아이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친구들하고 돌려보는 거예요. 친구가 돌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친구가 돌려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유한 거죠.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제재를 한 거예요. 제재를. 안 돼. 그 다음에 학교도 제재를 한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엄마 크리스티나가, 아니 내가 이것을 성경 구절을 아들한테 써가지고 내 아이가 이것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려보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느냐. 그걸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캘리포니아 경찰이 이 사람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성경 구절 나눠주는 것 금지한다. 당신 그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하고 경찰이 찾아가가지고 한 거예요. 경찰이 찾아갔다니까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야기. 8월 18일 날 이 날인가 그 앞날인가 벌어진 일인가 그런 겁니다. 이게 미국 상황이에요. 미국에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꺼낼 수 없어요. 주기도문 못해요 그런 거. 하면 간땡이 부은 거죠. 그냥 할 때 그냥 갑자기 해가지고 처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실수입니다. 그냥 갑자기 맨날 주기도문을 애우다가 그냥 앉아서 졸업생 뭐 축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나와버렸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정상 참작은 될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다. 그러면은 벌금형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받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쇠락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2015년에 동성애 합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이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 몇 년 됐던가요? 몇 년 됐던가 어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미국의 교회 이야기했죠. 북장로회 이야기했죠. 예. 그런 일도 벌어지는 등등의 일은 계속하여서 진행 중이다. 그럼 미국의 전쟁 상황을 좀 봐보겠습니다. 전쟁 상황이 뭐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 6.25 사변 한국 전쟁이니까 그때 소련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6월 25일 날 침공합니다. 미국이 유엔군의 종주국이거든요. 유엔국의 종주국으로서 미국이 참전하고 병력 파병에 참전해서 한국 공산화를 저지시킵니다.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좌파는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냐 그런 거죠. 이건 정말로 복된 일이었어요. 공산화를 저지해 줬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베트남 이념 갈등이 생깁니다. 북베트남, 남베트남. 베트공, 월맹이다 그러죠. 월맹과 베트남, 남베트남과의 이념 갈등.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남베트남을 지원하여서 미국이 병력을 파견합니다. 미국의 전쟁은 그래요. 폭격이에요, 폭격. 어마어마한 무차별 폭격입니다. 무차별 폭격을 통해서 이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하고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차별 폭격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
군사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말하자면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해버려요. 반대하니까 결국은 미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자를 다 주고 가요. 베트남에다 다 주고 가는데, 그때에 미국이 준 전쟁 물자를 다 주고 갑니다. 그 전쟁 물자하고 베트남 군하고 했을 때에 당시의 자료가 베트남이 군사력 세계 4위가 나옵니다. 4위가 나오고 베트공이나 월맹군은 슬리퍼 신고 전쟁합니다. 슬리퍼 신고. 밥도 하루에 주먹밥 하나밖에 못 먹고. 근데 집니다. 왜? 그건 남베트남의 좌경화 때문에 그렇죠. 평화협정 때문에 그렇죠. 평화협정에 놀아나고 73년에 평화협정 맺고 파리에서 그래가지고 키신저라든지 노벨 평화상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은 베트남 공산화는 됐지만, 그건 이제 미국 안에 반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미국이 약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진 건 아닌데, 왜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이 언제 졌습니까? 미국이 손을 뺀 거고 발을 뺀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평가가 있냐 그러면, 그래서 인도의 공산화를 저지했다, 이 평가가 있습니다. 인도의 공산화를 저지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밀고 내려와는 인도의 공산화를 저지했습니다. 이제 걸프전 유명하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쿠웨이트 침공한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했어요. 그럼 미국이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관여해요. 30개국 나라의 중심으로 관여해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유명합니다. 우리도 다 겪었던 것이죠. 그때가 9.11 세계 무역센터를 테러하죠. 그 배우가 이제 누구였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었죠. 오사마 빈 라덴을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내 나라. 9.11 테러 일으키니 오사마 빈 라덴 이놈 내 나라. 이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프가니스탄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때 정권 잡은 자가 탈레반 정권이지. 탈레반 정권은 완전히 붕괴시키고 괴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항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있어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도 미국하고 이라크 안에 생화학 무기가 보유하게 되고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이거 정리해. 이라크가 할 수 없어. 그래? 이라크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그때가 정권이 뭐냐면 사단 후세인 정권이에요. 사단 후세인 잡아가 총살시켜버립니다. 사단 후세인 정권은 괴멸시키고 사형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이라크 전쟁 끝장내버립니다. 전쟁은 안 했어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 봉쇄를 해버립니다. 너 손 들래 안 들래? 아니면 경계 봉쇄만이 아니라 끝장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핵 협상을 하고 95%의 핵을 다 미국이 가져옵니다. 다 빼냅니다. 그럼 이란이라는 좀 무서운 IS 테러 지원국 등의 좀 무서운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 세계는 어떻게 되겠나요? 아무 때나 비참해집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이란과 합쳐가지고 개발된 겁니다. 이란 지그들은 개발을 못하니까 지원하고 원조하고 기술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과 합세해 만든 거지 북한 단독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러나 이제 최근에 미국하고 한번 붙어봐, 그것이 북한이죠. 이 북한만 남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이 북한을 경계 봉쇄는 했습니다. 경계 봉쇄는 했어요. 핵무기 때문에 봉쇄는 했어요. 내놔. 근데 이게 어찌 될까는 지켜보자, 그 말이. 지켜보자. 그러나 이제 상당히 과거의 대통령이나 과거의 미국처럼 이 세계 경찰국가나 세계의 평화를 위한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 자국의 이익이 중요해. 그러니 너희들 돈 내놔. 너희들 돈 내놔. 그런 나라로서 미국이 터닝하고 있는 기점에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분별하기가 쉽고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돈이에요. 돈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한국의 주둔비를 한 49% 정도 줍니다. 48%인가 9%인가 뭐 42%인가 그래 줍니다. 40몇 %.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면서 주둔비 자체를 한 24%인가 얼마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독일한테 이제 더 내놔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양반이 말할 때는 마치 그냥 다른 나라는 주둔비 별로 안 줘요. 한국이 그나마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이 도둑놈처럼 돌라먹은 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자료까지 좀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미국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천조국처럼 830조를 국방예산 쏟아가지고 강력한 항공모함, 제트기, 비행기, 핵잠수함, 핵무기 어마한 걸 보유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싸운 미국이 이깁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핵무기 있다 그래도 미국의 잠수함 하나, 아니 항공모함 하나 가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항공모함 2대가 한국 한반도로 지금 이번에 들어왔던가요? 뭐 그럽니다. 한참 지금 미국은 특수부대 지금 한반도 집어넣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압박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사담 후세인처럼 아니면은 뭐 오사마 빈 라덴처럼 끝내버릴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트럼프 대통령은 뻥은 있지 그 전쟁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전쟁 무서워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이 한국 좌파들은요, 봐봐라,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국이 아니다. 미국의 속국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를 좀 불러드릴게요. 미국 주둔하는 국가, 중부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 미국 주둔하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 해군이 주둔합니다. 숫자는 좀 적어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영인, 디에코, 가르시아. 이게 이제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건 우리 쪽이죠. 한국 28,000명, 일본 52,000명, 호주는 적습니다. 187명. 숫자까지 다 나와요. 이 유튜브가 얼마나 요즘에 구글 검색 기가 막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 나와요. 싱가포르 186명, 태국 282명, 필리핀 이제 주둔했잖아요. 필리핀. 요 자료는 이제 필리핀 주둔 전 직전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은 안 나왔더라고요. 필리핀, 너희들 미군 나가라! 그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몇 명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유럽 사령부인데, 독일에 38,000명, 이탈리아 11,799명, 영국 8,920명, 스페인 2,503명.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국방비를 굉장히 아낍니다. 미군이 빠져버리면 서로 전쟁의 위험 때문에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증액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준비해야 돼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해가 미군이 지금 52,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처럼 제국주의를 꿈꾸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몇 달이면 주일미군 빠지고 나면 몇 달이면 핵무기 다 만듭니다. 그럼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면 한국이 그대로 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라면 아니 일본이 저 제국주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어요?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미국의 억제력이 사라지면, 전쟁 억제력이 사라지면, 평화주의 정책을 따라 억제력이 사라지면 전 세계는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한 것입니다. 일본애가 52,000명 있다 그랬죠. 유럽애가 독일이 38,000명. 독일도 과거에 전범 아닙니까? 세계 1차 대전 전범, 세계 2차 대전 전범입니다. 38,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러시아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 침략에 내려올 때 그 유라시아의 패권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라시아의 패권국인 소비에트 연방이 침략에 들어올 때에 유럽 곳곳에 미군을 두어가지고 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EU 국가들이 있다 해도 이 국가들은 속빈 강경이라요.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들 또 전쟁하고 싸우고 난장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고 일어난 일은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단 하나입니다. 미국만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응신으로 바뀌고 간섭 안 해. 다 미군 철수할게.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가치 달러가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달러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할 거예요. 사람들은 미국 그래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야, 미국 전 세계 강대국이지. 아, 큰 나라지.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 동맹 맺었지. 한미 동맹 때문에 한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맹 때문에 살고 있는, 동맹국이 아니면 끝장나는 거예요. 무역에 있어도 끝장나고, 공산국가 북한이나 중국에 있어도 끝장나는 거고, 이 러시아의 견제 때문에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는 아셔야 돼요. 최소한은 6.25 참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공산을 저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공산 세력에게 경고를 하고 했던 것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을 통해서. 걔들이 땅굴 파고 숨었으니까 산 거예요. 그때 땅굴 기술을 베트공한테 북한이 와서 가르쳐가지고 땅굴 팠습니다. 막 300몇십 킬로 땅굴도 파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지금 관광지입니다. 북한이 땅굴 팔 기술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베트남에 관광을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땅굴을 구경하시라. 북한이 판 겁니다. 북한 기술로 판 겁니다. 잘 구경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땅굴이 어디까지 왔는지. 머리카락 버린다? 꽁꽁 숨어라. 그렇습니다. 영국애가 8,920명, 스페인애가 2,503명, 터키 1,529명. 요즘에 터키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죠. 터키가 얘들이 미국인 목사님을 지금 감금을 했죠. 갖고 이번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 나라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터키가 지금 안 돼. 배짱 튕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터키가 한 방 맞을 차례가 될 거예요. 터키 한 방 맞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확 몰락해 버립니다. 미국이 한 방 때려버리면 최소한은 무엇합니까? 아니 누구들 경제 제재 들어간다 하면 터키 이거 별 볼 일 없습니다. 터키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얘네들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라요. 터키가 이 GDP 순위로는 18번째입니다. 방구 좀 끼는 거죠. 전 세계 나라에서 230개국 나라에서 18번째니까 방구 좀 낍니다. 근데 한국이 12번째인데 훨씬 강성해도요. 이 한국 까불다가 미국 경제 저제 들어가면 한국도 바로 몰락해 버립니다. 12번째 1조 6,932억짜리라도 2억 달러짜리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어쨌든 이 미군이 주둔하는 이 나라들 이야기, 터키 1,529명, 벨기에 1,210명,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362명, 그리스 373명 막 그럽니다. 네 번째가 남부사령부, 북부사령부인데 관타나모 기지 유명하죠. 거기에 또 온두라스에 그린란드에 캐나다는 적습니다. 131명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나 걔네들을 건들면 미국은 참전하죠. 미국 본토에는 한 지금 107만 2,387명이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107만 명.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이고, 하와이에 5만 1,078명, 알래스카에 19,406명, 괌 기지에 괌에 5,499명, 푸에르토리코에 155명. 이런 식으로 미군이 전 세계 주둔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고 주한미군만 여기 주둔하고 있고 일본해가 좀 주둔하고 있다며. 아니요.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고 있는데 저 중동 국가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다니까요. 쿠웨이트도 이라크도 주둔하고 있어요. 이라크도 해군이. 아프가니스탄도 해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러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 각 나라의 세계 통계 자료는 미국 달러로 표현합니다. 이게 달러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 달러는 하나지요, 당연하게. 이게 세계 표준 화폐라 이렇게 다 인정할 정도입니다. 달러는 세계 표준 화폐다. 대다수의 나라가 환율을 비교할 때에 제1외화로 달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달러 보유고가 낮아지면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국 화폐로 그냥 자기 나라 돈 안 쓰고 이 달러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통째로 달러를 가져다 쓰는 나라가. 이 나라는 소국인데 6개 나라가 아예 달러로 자기 나라 돈을 써버립니다. 자기 나라 돈 없애버렸습니다. 달러로 아예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나라 돈하고 달러하고 함께 쓰는 나라도 있어요. 함께 쓰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제 달러로 통째로 쓴 나라가 6개 나라가 되고, 그다음 자기 나라 돈을 쓰다가 버려버리고 달러 쓰는 나라도 있어요. 에콰도르도 그렇고 엘살바도르, 짐바브웨 막 이런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 돈 쓰다가 화폐 가치가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폐지시켜버려요. 그 달러 써요. 자기 나라 돈은 뭔 맛 쓰냐고 동전.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국화폐와 함께 달러를 동시화폐로 병행하는 나라,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파나마,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지금 자기 나라 돈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난장판이 되고 못 쓰게 되니까 북한도 지금 뭐 쓰냐고 하면 중국 돈 나고요. 인민하다, 그죠? 중국, 위안화. 중국 돈하고 달러하고 같이 씁니다. 그 시장에서 거래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북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자기 나라 돈을 달러에다가 패그를 시키고 있는 나라가 한 19개 나라 됩니다. 패그 시킨다는 게 뭐냐 그러면 달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환율을 고정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쿠바 같은 경우가 쿠바가 페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페소는 1달러라고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국 화폐 가치를 보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에 고정 환율을 쓰다가 지금 변동 환율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을 시켜놨다. 이게 패그라는 말이에요, 패그. 좀 어려운 전문 용어입니다. 이런 것은 대기업체 면접 시험 볼 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1달러가 얼마냐? 그럼 사우디가 리알이라는 그 화폐를 씁니다. 그래서 3.75 리알이다. 딱 정해놔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달러하고 딱 연동을 시켜놔버리면 그걸 정확하게 고시를 해놔요. 뭐 그런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돈이에요. 그냥 미국의 돈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항상 그래서 신경 쓰는 게 외환보유국.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린다 그런 말을 하죠. 미국에서. 그게 지정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지정 안 되려 벌벌 떠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GDP의 대부분은 수출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가 22%인가 24%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의 길 막히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몰락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을 좌파들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하지 않냐 그러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나 무식한 나라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흰말 탄자로 다시 돌아가면 6장 2절에 보면 요한계시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탄자가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흰말 탄자가 미국인가? 저는 미국의 건국부터 보는 입장은 아니고 최소한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 된 것은 1870년도부터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일단은 뭐 스페인하고 한판 붙고 세계 1차 대전에서 끝장을 내고 2차 대전에 핵무기 떨어뜨리면서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대적할 만한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는 있었으나 차이는 꽤 벌어졌습니다만은 뭐 핵무기라는 것은 이판사판이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니까 뭐 니도 나도 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소위 뭐 자료로는 전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를 몇 번 터뜨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서로 건들 수 없는 거지만 1991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이 러시아가 1991년 8월 24일 날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국력이 대한민국하고 비슷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핵무기는 가지고 있으나 다 무기는 고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소련이 저것이 살아날 것이냐는 살펴보긴 하셔야 될 겁니다만은 북방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런 말씀은 그러나 제가 볼 때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러면 전쟁 무기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과연 적그리스도 등장부터 대환란으로 들어갈 거지 첫째인 대부분 그래서 첫째인을 참 그래서 저는 좀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논리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첫째인부터가 대환란이라고 많은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왜 첫째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첫째인부터가 대환란으로 보는데 왜 첫째인이 복음 전파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첫째인부터가 대환란이다 아니면 둘째인부터가 대환란이다 그러죠? 근데 최소한 이 둘째인에 벌어지는 게 뭐죠?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은 몇째인 떼고 주님 오신다, 몇째인부터 주님 오신다는 게 환란전 재림으로 한다면은 대환란과 주님 오시고 성도에 휴거되고 대환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공중재림하시고 대환란인데 과연 몇 번째 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인에 대한 이야기 몇 번째 인 때 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봐보세요. 둘째 인해가 나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6장 3절 4절을 제가 읽으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 24장을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7절 8절을 보시면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대환란의 시작이 뭐가 있어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말을 적그리스도로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활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이기고를 평화협정 설득하고 압력을 주고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본다. 그래도 지금 이런 대규모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통한 전쟁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이 첫째인 전해가 첫째인부터가 대환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또다시 논증하겠습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할 때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재난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따지면 둘째인이에요. 이거 둘째 붉은 말이거든. 붉은 말. 또 어떤 사람은 붉은 말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재난의 시작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해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잖아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니까 그냥 단순한 한 나라 안의 내전이나 꼭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이라크 이런 전쟁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규모 자체가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이것도 그냥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봐보세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지 세계 대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에요. 몇 나라 대 몇 나라 이런 것이 세계 대전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예요. 민족들과 민족들, 나라들과 나라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다. 자유대한민국 그때가 되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중국하고 러시아도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하고 한국이 전쟁이 벌어지고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전쟁이 벌어지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 이 주들 안에서도 각 주들이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넓은 땅덩어리는 저그들 안에 쓸 거고 좁은 땅덩어리는 밖에 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우후죽순적인 전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 그래서 최소한은 둘째인부터가 대환란이다. 첫째인의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도 그때는 대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는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첫째인이 적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상당히 늦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등장해서 전쟁의 힘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 정도 되려면 강력한 독재의 힘을 가져야 돼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 정도의 힘이 지금은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고 한번 치면 실각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쟤는 지금 자기 정격들을 다 죽이고 암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하자.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황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검은 교황이 자 예수에 따르라. 숫자가 쪽수가 전체로 따지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이란 나라 건재하면 튀어나와 봐야 미국이 방구 한번 비기면 날아가 버려요. 독일이 누가 나타나 봐야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만 빼버려도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져 버려요. 왜? 군사비, 국방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미군 때문에 전 세계 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별로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미국이 지출하는 거죠. 그 나라들은 조금밖에 안 주고, 미국이 지출하는데 그래 천조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830조 원, 7천억 달러가 책정돼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내년은 또 증액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신말 탄자라면,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일을 벌인다면, 강력한 어떤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막 북한의 김정은처럼 전쟁을 수행하는데 자기하고 붙어볼 나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미국 정도의 압도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대영 저국대의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함대가 가장 강력했을 때의 스페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대적할 나라들은 있었어요. 미국처럼 압도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왔던 이기는 그 전쟁들, 이겨왔던 그 전쟁들처럼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왕과 대통령이 되면 그걸 수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는 뭔가의 싸움과 전쟁, 평화를 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시간. 물론 뭐 극단적으로는 아주 짧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이게 한 사람 적그리스도로 본다면 이건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전에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등장해요. 그 다음에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그런 말씀들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그 개연성은 인정하지만은 꽤 비중을 낮게 본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저는 미국으로 봐요. 최소한은 흰말 탄자를 미국으로 안 본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은 필연적으로 왜 벌어질 수밖에 없냐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를 경찰 국가로서 이 지배력이 약화돼 버릴 때. 근데 미국이 전 세계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돌라먹지는 않잖아요.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신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빼앗으려고 침략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미국의 원조로 살았습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의 원조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그렇지 미국이 소위 전제국가나 독재국가나 아니면 악한 나라가 돼가지고 뽑아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돈 내놔. 그렇게 한국은 그 좌파들은 봐봐라.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주둔비 땅 지그들이 마음대로 하고 주둔비 빼앗아가잖아. 못된 짓 하고 있어. 아니 주둔비의 반도 한국이 안 내고 있다니까요. 주둔비의 반을 안 내고 있으니까 국방비가요 굉장히 미국 때문에 전략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 국방비 43조예요. 43조. 미국 때문에 국방비를 전략해가지고 도로 만들고 있고 공장 만들고 있고 그 일을 한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없고 주한미군이 없고 한국이 국방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지키려고 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어요. 그건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너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서 그건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유럽의 독일이든 영국이든 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방비를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뭘로 쓰는 거예요? 경제 발전으로 쓰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연금을 주기도 하고 구제비를 주기도 하고 복지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전 세계 나라들이 등골을 뽑아먹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예? 자, 그러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활을 가지고 전쟁력을 가지고 예? 비행기를 가지고 제트기를 가지고 신속하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제 항공모함에 태워가지고 항공모함에 어마어마한 전투기를 태워가지고 가지요. 그렇게 해서 원거리 무기를 미사일을 쏴대고 핵폭탄을 쏴대고 이걸로 하니까 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화주의로서 물론 이라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테러를 일으키겠다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옆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데 누가 뭔데 간섭이야. 걔들 입장에서는 평화는 아니겠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가나 민족이나 사람들로서는 평화인 거예요. 그건 평화이고 흰색인 거예요. 미국이 주둔하는 모든 나라가 빠져버린다면 아니면 미국의 달러만 힘을 잃어버린다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손해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된다. 미국의 사회는 굉장히 이제 좌경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지식인의 좌경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좌경화도 45%가 46.5%가 개신교인으로 나오고 카톨릭이 20%로 나오는데 이 46.5% 개신교인들의 대다수가 좌경화가 된 상황인 미국이에요. 그것도 저는 배교의 한 종류로 봅니다. 절대 기독교인들은 이 좌파 사상을 가질 수 없어요. 언제 되면 제가 여담으로 천년왕국은 여담이 아닙니다. 그건 자세하게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근데 천년왕국에 대한 여담이 뭐냐 그러면 한국 목사들 가운데 좌파 목사들이 천년왕국 책을 꿰었습니다. 그러면 좌파 목사들이 쓴 천년왕국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공산주의를 통한 기독교 공산주의를 통한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천년왕국을 오케이 공산주의 기독교 공산주의를 통한 그런 천년왕국이 대한민국에 온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이것은 부르주아를 박살내고 프롤레타리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땅도 너도 나도 다 골고루 나눠가지고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이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자. 이게 좌파 목사들 주장하는 거고 그런 책들이 꽤 발간됐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조심해야 돼.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책을 샀는데 보니까 길게 설득을 하잖아요. 길게 두껍게 설득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 목사들도 신학자들 꽤 넘어갔고 그 다음에 기장은 글이 다 넘어갔습니다. 한국신학연구소 이쪽에서 나온 책들요. 어쨌든 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 이제 탄자가 뭘 가졌어요?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그래서 제가 천조국이란 말이 그 무슨 나라 그 이야기하는 게 천조를 쓰는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누가 멸류관을 준 적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미국이란 나라에 그 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고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은 조선시대에 중국을 형님 했으니까 중국의 황제가 너 왕으로 인정해줄게. 그리고 직서도 주고 인장도 보내주고 그런 것이 있다고 몰라도 미국이란 나라 위에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따져도 멸류관은 쓰고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1800년 동안 쓰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1800년 동안 자국의 영토 확장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노예 해방도 시키고 했고 노예 전쟁도 하고 남북 전쟁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인디언 막 말살하고 막 끝장내고 영토 확장하고 서부 개척하고 이리저리 싸우고 돈 주고 사고 막 난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보는 해석이 다르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미국 역사를 많이 아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본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1900년 동안 넘어가고 1차 대전에 2차 대전은 참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주만이 폭격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너희들 까부네 참전해서
그 다음에 원자폭탄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압도적인 나라. 그러나 저 소비에트 연방이 1922년이 만들어져서 강성해지는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는 공산국이 종주국이 되고 세력을 합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베트공이 공산나라를 아래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그 과정에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화돼 있잖아요. 같이 연결돼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도까지는 못 내려온 거예요. 인도 이제 13억이 넘는 저 인구들.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저지시켜준 거예요.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위가 최소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고 러시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멸류관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신발탄자다. 멸류관을 써야 된다. 멸류관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멸류관 썼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담에 갔어요. 고개나 들고 낯이나 쳐다볼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디서 큰 소리를 치냐고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서울대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서울대에도 왕따가 있어요. 왜? 서울대 대학생에도 1등이 꼴등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기 전에 애들은 다 전교 1등이에요. 대부분. 전교 1등 반에서 다 1등 수석이었어요. 근데 비슷한 그 잘난 애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대에 모아놓으니까 꼴등이 나오는 거예요. 왕따가 나오고 멍청이가 나오고 바보가 나오고 전문용어로 쪼다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다로 큰소리 뻥뻥뻥 치는데 나라들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서는 이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쪽도 못 써요. 그러면 멸류관을 받았다 할 정도가 되면 가장 강력한 나라에 전쟁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도 활을 그 전쟁의 파워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흰말탄자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도 함께 동의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흰색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는 미혹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의 미국이라 보는 입장에서는 흰색이 당연하다. 봐라. 붉은색이 전쟁이고 피고 검은색이 이건 경제 공황이고 경제적인 환란이고 그리고 식물 말라 죽을 때 검은색이고 그다음 블랙 검은색 경제적인 공황을 상징하는 색깔 아니냐. 그다음에 시체의 색깔 푸르스름한 청홍색 사람 죽은 시체잖아. 전쟁이잖아. 정확히 이 흰색 붉은색 그다음에 검은색 청홍색이 그거에서부터가 흰색이 미혹이 아니라 기본 흰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이에요. 좀 말이 길어지고 장황해졌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표현을 좀 했다고 봅니다. 개연성 있게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듣는 분들께서 좀 미국을 주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미국이 아니라 신발탄자가 적그리스도면은 출연해가지고 멸류관을 쓸 정도면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됐다 그래요. 근데 대기업 회장하고 만나니까 저 밑에 하청업체 사장인 거예요.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 같이 그냥 멸류관은 쉽게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저는 이제 미국의 상징으로 본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개인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대통령. 그래서 오바마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바마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무슨 못된 짓을 해도 계속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퇴진 쫓겨나는 것 그런 것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성해야 돼요. 그냥 완전 독재 국가의 김정은이처럼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멋대로 이기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멸류관이라는 것은 5년제, 4년제, 7년제 이런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월급쟁이고 임시직이거든요. 영구직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신발탄자를 미국을 상징한다고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개인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다. 흰색은 그냥 억지로 미혹이다. 억지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쟁의 파워를 가졌다. 그러면 그가 한 나라의 수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의 파워를 가지고 뭐 해요? 이기고를 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지 그거 이기고를 갖다가 그 흰말이니까 흰 건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리예요, 승리. 근데 이기고를 갖다가 협정을 맺는다, 유화책을 쓴다. 그것은 윈윈.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하지만 둘 다 이익을 보는 협정을 맺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익이 되니까 계약을 맺는 거지. 어디 임대나 집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를 갖다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전쟁을 무기로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다. 그래서 7년 조약을 맺도록 끌고 가는 거고 반대되는 세력을 숙청하는 거다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개연성이 적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더 많이는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담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어떤 견해도 있냐 그러면 이 기독교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기독교다. 신말탄자가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알포드나 스턴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근데 좀 당황스럽죠. 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의 신학 박사님들이에요. 기독교다. 그러면은 나중에 기독교가 언제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되어질 일, 사도 요한 때는 안 생긴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될 일이니까. 그게 될 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속히 될 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본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만 해도 3번인가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황으로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로마 교황으로 본 것은 이제 옛날 그때, 그치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멸망하기 전 시대 때는 로마 교황으로 보는 견해들이 그래도 꽤 있었죠. 그리고 어떤 견해도 있냐 그러면 그냥 미지의,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왕으로 봐요. 이게 지금 이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다. 이것이 왕하고 미국하고는 틀렸지만 해석의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유사해요. 왜냐하면 백색이니까 백색은 승리를 이야기한다. 활은 당연히 무기고 전쟁이고, 그렇게 보면서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비슷하죠. 그러나 그 흰색이니까 정복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니까 미혹하고는 또 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왕하고 이제 이귀에서 절반은 저하고 비슷한 거죠. 절반은 따지면. 그리고 뭐 유명한 렌스키나 크레이븐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인간, 과학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의인화한 거다. 좀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그냥 막 이거저거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확 그래버린 질러버린 거예요. 렌스키 같은 경우는 주석 이런 거 유명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 문화나 과학 등으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상징화됐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또 최소한은 이런 여러 견해들은 있다. 그 정도는 말씀드려야 됐는데 이제 최소한 제가 미국이란 보는 견해 자체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 해야 되면 몇 시간을 걸쳐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한 번으로 그냥 뭐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으로 제가 마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말탄자가 미국이다 그러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하고 맞아요 이게.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래버리면, 예? 전 세계는 너가 알아서 해. 미국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건 다 아시죠? 지금 미국 지금 주둔 화폐 이야기하면서 경제 GDP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결국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저 중동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IS를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IS가 지금 숨어 다니는 거지 드러내가지고 하면 폭격해본다니까요. 미국이 중동을 통제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 안 해요? 적당하게 감마보는 건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두나요? 그것을 손을 놓을 때 그러는 손을 놓을 때 중동은 이스라엘 침략하고 공격할 거고 손을 놓을 때 나라들의 자국의 이익 때문에 개판 5분쟁이 된다고 말이에요. 손을 놓을 때 유엔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엔의 가치가 있는 거지 미국 빠지면 유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트럼프 양반이 또 뭐 탈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주시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탈퇴한다는 것이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고, 너희들 알아서 해버리라고. 왜? 나는 우리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 방식으로 가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전 세계의 미국은 통치자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지금 GDP 이야기하고 이 군사 어디 주둔하고 있는가 쫙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통치자, 지금 전 지구의 통치자가 미국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중국도 자꾸 시비를 거는데, 무역전쟁 일으키고 시비 걸지만 꼴이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조 달러가 되는 그러한 이 GDP가 14조억 달러만 겨우 넘는 그러한 중국이 20조 4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하고 붙어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쟁 군사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만 지금 미국이 830조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중국은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다고 올렸는데 171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 만들어도 아직은 빚 좋은 개살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전면전으로 미국하고는 못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은 중국이 미국하고 붙어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힘을 못 쓰면 그쪽부터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은 지금 타이완을 지금 미국이 최근에 타이완에게 힘을 실어주고 타이완하고 지금 뭔가 동맹을 맺었던가요? 최근에 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을 지금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타이완의 국력이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타이완이요, GDP 순위로서는 전 세계에서 23번째입니다. 23번째. 스웨덴이 24번째. 스웨덴보다 벨기에보다 위에요. 근데 중국이 저거 삼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못 삼키죠? 왜 공격을 못 하나요? 미국 때문에 못 해요. 공격을 해가지고 삼켜도 그럼 미국은 중국 공격해버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역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무역 제재만 하면 중국은 그안해도 경제가 힘든데 몰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군사력으로, 중국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국 너희 공격하면 우리도 쏴버려요. 그러나 경제 제재로 들어가면 쪽도 못 쓰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 저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단 말이에요. 못 먹어요. 그래 타이완은 지금 미국하고 딱 붙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안 붙어 있고 미국하고 사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전 세계의 통치자가 지배자, 그래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았어. 멸류관은 왕이지요. 항상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멸류관 쓴 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왕은 한 명이 기본이에요. 대통령 하나예요. 그 다음에 부통령, 국회의원. 그러면 지구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지구에 보내는 거잖아요. 흰말과 흰말 탄자를 지구로 보내잖아요. 지구잖아요. 지구에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가 둘째를 떼면 몇 개 있어요? 지구에 한 개. 검은 말과 검은 말 탄자가 지구에 몇 개예요? 한 개. 그치요? 청홍색 말 탄자가 몇 명이에요? 지구에 인봉을 주님이 떼실 때 하나. 그러면 지구에 흰말과 흰말 탄을 보낼 때 몇 개예요? 한 개. 멸류관 그러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대환란 전에 등장하는데 전 지구에 멸류관을 받는다. 세계 통합정부는 후 3년 만에 등장해요. 그래서 666을 시행하게 되죠. 그러니 저는 흰말 탄자를 미국의 상징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미국 하나예요. 전 세계 통치국가는 미국 하나입니다. 중국 애들이 인정 안 한다? 말은 그렇죠. 행동은 안 그래요. 꼴이 말아버립니다. 러시아가 인정 안 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어디서 쪽을 씁니까? 아무도 쪽 쓰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을 얼마나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못해주면 가만두지 않아요. 통치자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러시아 이 푸틴이 미국하고 붙어보려다. 그런데 경제 제재를 해버린다. 러시아가 몰락해요. 그럼 국민들이 푸틴을 놔주겠냐 그 말이에요.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지금도 봐보세요. 미국 트럼프가 손만 쓰면 다 쓸 수 있는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국의 이익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 너희들 북한 손대지 마. 계속 압력 넣고 경제 제재해버리면 중국 손 뗍니다. 러시아가 지금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북한하고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면서 손 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재 더하면 이 한국이 좀 터주려고 그러죠. 문재인이가 터주려고 그러는데 문재인이 한국 제재해버리면 한국 경제 제재해버리면 동맹국이라도 그러면 문재인 손 뗄 수밖에 없어. 국민이 문재인 가만 안 놔두거든요. 배가 기름기가 끼었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문재인이를 봐주고 옹호하지만 미국이 손대가지고 몰락시켜버리면 이게 트럼프가 언제든지 사실은 문재인이 당선 안 되고 우파가 당선될 수 있고 홍준표 이런 사람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봐봐라. 지금 좌파가 지금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경제 제재 들어간다.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파 지금 세우면 한미동맹 해체해버릴 거야. 협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북한도 쉽게 고사시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제가 왜 전에 7월 달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했잖아요. 왜 그딴 식으로 트럼프가 그냥 막 김정일에 띄워주면서 그렇게 했는가.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갈 정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김정일한테 꼬리말 나라가 아니다니까. 김정일 네 입만 맞춰줄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손만 대면은 손가락 튕겨버리면 끝나는 나라예요. 아무리 북한이 난장판을 피우더라도 ICBM 1000개를 쏴도 중간에서 다 떨어뜨려버려요. 요격 다 해버립니다. 요격해버리고 뭡니까? 특수부대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했느냐? 그런 것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트럼프 양반은 자국의 이익이니까 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미국에서 하는가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 트럼프가 한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고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 멸류관이에요. 통치권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세워질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급속하게 미국의 영적인 타락과 배교를 통하여서 미국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국가로서의 멸류관으로서의 기능이 끝나가고 있다. 그 부르심이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붉은 말 탄자가 인봉이 떼어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말 탄 자가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져 올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며 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구함보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원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